정년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궤적이 바뀌는 시점이다. 한때는 명예로운 퇴장으로 여겨졌던 정년퇴직이 요즘엔 불안의 시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더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연금은 아직 부족하거나 먼 이야기며 무엇보다 일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소속이 사라진다. 막상 퇴직하고 나면 느낀다. 일이란 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그래서 많은 중장년들이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경력도, 능력도, 성실함도 있는데 나이 하나 때문에 번번이 밀린다.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재취업 시장은 청춘을 우대한다. 그리하여 정년은 끝이 아니었지만 그 이유가 더 어려운 시작이 되어버린다. 다음은 이 같은 재취업의 벽을 절감한 세 사람의 이야기다. 첫 번째 사례는 59세에 정년퇴직한 김재우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기술 엔지니어로 이름을 날렸다. 사내 특허만 해도 여러 개였고 후배들에겐 존경받는 선배였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며 그는 한계를 실감했다.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기술 자격증도 정리했지만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이었다. 채용 담당자들이 주로 했던 말은 훌륭한 이력인데 저희는 젊은 팀과의 조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였다. 결국 그는 공공근로 일자리로 방향을 틀었다. 하루 4시간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다. 일 자체는 고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씁쓸함이 자리했다. 자신이 더는 필요한 사람이 아닌 느낌. 그렇게 김 씨는 정년 이후 생계보다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두 번째 사례는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55세의 이명자 씨라. 그녀는 정리해고에 가까운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은행을 떠났다. 빠듯했지만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당장은 버틸 수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됐다. 자녀 교육비, 대출이자,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동네 학원에서 회계나 금융 관련 강의를 해보려 했으나 나이와 강의 경험 없음이 발목을 잡았다. 이어진 시도는 대형마트 계산원, 콜센터 상담원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하길 반복했다. 결국 그녀가 구할 수 있었던 일은 구청 위탁의 시니어 가정방문 서비스였다.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다. 보람도 있었지만 고정 수입으로 삼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말한다.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하고 싶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어요라고.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 박정근 씨다. 행정직으로 35년간 성실히 일했고 연금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심심해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시간제 운전직에 지원했다. 운전은 자신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원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가면 대기실엔 대부분 40대 남성들이 앉아 있었고 면접관의 시선은 박 씨를 어르신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면접에서는 건강은 괜찮으시죠? 라는 말부터 들었다. 결국 그는 소규모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는 알바를 시작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물건을 접고 상자에 담는 일이었지만 박 씨는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문제는 체력이었다. 이틀을 일하고 하루는 누웠다.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이 아무 소용없는 공간에서 그는 일하고 싶다는 바람조차 사치로 여겨졌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정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었지만 사회는 그들의 의지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재취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딘가 능동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중장년의 재취업 과정은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절차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시장은 젊음을 선호하고 시스템은 경험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격도 있고 시간도 되고 의지도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시니어 채용 확대를 외치고 정부도 일자리 사업을 펼치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다. 재취업을 꿈꾸는 중장년들이 바라는 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다시 전성기를 누리자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중장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정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느냐다. 중장년은 더는 퇴장해야 할 세대가 아니라 경험의 자산을 나눌 세대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는 이들의 손을 놓는 대신 다시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고령화 사회에서도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가 가능하다. 개인의 문제 같지만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재취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일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년퇴직 이후의 재취업은 젊은 시절의 취업과는 전혀 다르다. 체력도 다르고 시장의 눈높이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회가 중장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시대엔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넘게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금과 퇴직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퇴직금은 금방 줄어들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결국 다시 일을 찾게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다. 사실 중장년 재취업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에서도 각종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내세우고 있고 기업들도 가끔 경력직 환영 같은 구호를 내걸지만 정작 현장에선 다르다. 중장년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면접에 부르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어렵게 면접까지 간다 해도 나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 체력 괜찮으시냐? 컴퓨터는 잘 다루시냐? 젊은 직원들과 잘 지내실 수 있냐? 등등. 그 질문 안에 이미 선입견이 들어있다. 마치 중장년은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둔하며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가정하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 있게 면접에 임할 중장년은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장년은 더 이상 쓸모가 다한 인력이 아니다. 오히려 3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물론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최신 트렌드에 뒤처질 수는 있지만 경험과 책임감, 위기 대응 능력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기업이 이런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 효율성만 따지고 조직의 젊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장년 채용은 외면받기 일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개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 일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많은 중장년들이 과거의 직급이나 연봉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취업 시장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돌아간다.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처음엔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경험을 쌓고 경로를 넓혀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둘째, 기술 습득과 재교육에 나서야 한다. 중장년에게 가장 흔한 취업 장벽 중 하나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다. 요즘 거의 모든 일이 컴퓨터, 스마트폰,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다행히 요즘엔 지자체나 고용센터, 시니어 센터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문턱을 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 셋째,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직무 중심의 고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갔다면 지금은 다르다. 예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중장년층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 시니어 대상 교육, 관광 가이드, 유튜브 콘텐츠 제작, 푸드트럭 운영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실제로 60대에 브이로그를 시작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은퇴 후 소규모 가게를 차려 작은 사장님이 된 분들도 늘고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 경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단순 근로 위주의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라
장기적인 커리어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장년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직무교육과 취업 알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중장년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이들의 경험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이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다. 지금 청년인 사람들도 결국 언젠가 중장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중장년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내일의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년 재취업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이 존중받는 사회, 나이 들어도 설 자리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다. 정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